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요즘 맨날 나오실 때마다 제가 근황을 묻는데 네. 오늘도 정말 바빴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침에 출근 인사로 시작해서 오전에 경로당도 들리고. 예. 근데 이제 경로당이 많은 곳이 지금 문을 안 열고 있어요. 아, 그래요?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될 기미를 보여서 예. 어르신들께서 노인정에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게 확산되면서 그러게요. 오늘도 같은 곳에 보면 뭐 한두 분 나와 계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제 문을 열지 않고 문을 예. 닫거나 이런 곳들이 있고, 그리고 오후 내내 이제 뭐 지역의 상가 방문하면서 예. 인사하고 그러다 왔습니다. 지금 민심은 어떤가요? 지금 고향 지역의 민심은 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일단 지금 예. 자영업들이 많이 어려워요. 자영업자들이 어렵다라는 네. 얘기는 사실 많이 나오는 거고, 근데 실제 얘기만 저희는 들으니까 실제는 어느 정도인지 사실 궁금하긴 해요. 제가 아주 자주 갔던 그 동네 삼겹살집이 있어요. 삼겹살집. 사장님하고도 예, 예, 예. 잘 알고 단골인데 제가 그저께인가 갔는데 정말 그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데냐면 예. 밤 12시까지 좌석이 한 5, 60석 되는데 예. 꽉 차서 몇 회전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날 한 9시쯤 갔나요? 근데도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사장님 말씀으로는 월 임대료가 500인데 예. 지금 같은 상황이면 하루에 한 30만 원씩 까먹고 있다. 매일 30만 네. 원씩. 그래서 이대로 오래 가면 못 버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비단 이제 골목 상권의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항공업계, 여행업계, 숙박업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사 직전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관광객들의 의존도가 굉장히 컸는데 예. 이제 중국 관광객들도 오지 않고 또 관광 나가는 우리 국민들도 현저하게 줄어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예비비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비비 수준으로 대응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메르스 때보다 이게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그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긴급 추경 편성을 정부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추경을 편성을 하더라도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사람들이 돈을 써야 되는데 뭐 이게 정부에서 풀더라도 민간으로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어렵고, 물론 이제 직접 지원은 피해 어떤 뭐 구제를 하는 것들 직접 지원을 해야 되지만 정말로 좀 갑갑한 생각이 드네요. 이거를 정부가 뭐 책임은 결과적으로는 져야 되지만 이거를 정부 탓으로 다 돌리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 상황을. 그렇죠. 정부가 예. 사실은 방역 대응을 효과적으로 했어요. 예. 효과적으로 했고 확진자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잘 관리를 해왔는데 예. 지금 이제 31번째, 31번째 확진자가 일종의 슈퍼 전파자가 되면서 그러게요.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퍼지고 있어서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아마 내일 아침쯤 되면은 확진자 수가 더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뭐 굉장히 100명이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넘어온 상황이라서 이틀 만에 거의 뭐 2배 가까이 30명으로 되던 게 한 달 반 동안 30명이었던 게 뭐 2배 이상 뛰어버려서 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역을 아무리 꼼꼼히 정부 당국이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민들 스스로의 어떤 경각심과 주의 이런 게 필요한데, 일부 지금 확진자들 중에 뭐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진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검사를 지속적으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대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분이 대구 경북 지역에 저렇게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원인이 됐던 거잖아요. 그런 점이 매우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대구 경북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여기 뭐 시청자분들 중에서 대구 경북에 대구나 사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네네. 항상 좀 응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힘든 정부에서도 상황이라서. 예. 뭐 오늘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고,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보건 의료 인력이 서울이나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이 전문 인력이 충분한 편인데, 이게 광역시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로 가면은
그러니 이런 감염병의 전문 인력이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전문 인력 확충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지정병원도 확충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총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선 대진표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눈에 띄는 것이 광진의 을이죠. 고민정, 네. 오세훈. 뭐 문재인 정부 대변인과 사실은 대선 후보로 대선 후보급의 이제 그 뭐 정치인인데 사실은 뭐 급을 우리가 따지기는 그렇지만 급이 정확하게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오세훈 씨 뭐 서울시장도 하고 대선 후보에도 여러 번 나왔던 분이고 여기는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사실 정치 신인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받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이제 대통령의 입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고 예. 그동안에 출마 지역을 놓고 광진이냐 뭐 동작이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고 예. 최종적으로는 이제 광진을로 결정이 됐는데요. 근데 이제 선거는 뭐 열어봐야죠. 지금 뭐 누가 유리하다 누가 불리하다 이 분리를 쉽게 따지기는 어렵고 일단 오세훈 그 전 시장도 보수 이 정치권의 거물이지 않습니까? 거물이고 네임드예요. 그리고 뭐, 예. 선거를 비교적 오랫동안 매우 성실하게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분이 이제 중앙 정치에서 무슨 당직을 맡거나 예. 이런 게 아닌 상황에서 광진 을에 비교적 일찍 갔고 그래서 일찍부터 지금 밭갈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그 지역의 그 역대 선거 지형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추미애 장관이 오랫동안 관리해왔던 지역이고 해서 여당에게 좀 유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가 워낙에 거물이기 때문에 네. 뭐 결과는 섣불리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기 전에 네. 이 가상의 대결을 사실 여론조사 다 돌려보거든요. 어느 지역이든. 근데 광진을에 붙여봤는데 다들 만만치 않게 나와서 그럴 겁니다. 굉장히 네. 고심을 했다고 후보를 결정했는데 고심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좀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우리 지금 박원석 의장께서 나오는 고향 갑이 지금 고향 을이요. 고향 을이 좀 시끄럽습니다 여기가. 그럼- 정재호 의원이 원래 그 네. 지역구의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 컷오프를 당했어요. 그러네요. 뭐 예. 다른 당 일이긴 하지만 조금 내부 사정이 복잡한 것 같고 정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인간적으로는 좀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뇌출혈 업무 중에 쓰러져가지고 과로로 뇌출혈로 좀 쓰러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뭐 수술을 하고 예. 지금 몸이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일부 이제 재활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도 하나의 컷오프의 사유였을 겁니다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정 활동을 공백기가 좀 있고 예. 또 과연 이제 선거 운동을 굉장히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여야가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선거인데 예. 선거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겠냐 이런 우려도 있었을 거고 또 일부 그 우리들 병원 그 대출과 관련돼서 예. 뭐 스캔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그것도 아마 여당의 공천심사기구에서는 예. 자칫하면 선거에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당사자는 지금 강하게 어쨌든 반발을 하고 있고 예. 지역의 시도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고 예. 그리고 지역 정치 정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향 병정도 네. 전략공천 대상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 두 예. 두 장관이 비운 자리여서 이렇게 되면 고향 갑을 제외한 나머지 을병정이 다 전략공천인데다가 그렇네요. 고향 갑에서 지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예비후 한 분이 계신데 예. 그분도 신인이에요. 아. 그래서 고양시 선거가 만만치 않은데 이 갑을병정 전부 다 전략공천 신인으로만 내려서 이 과연 이거 선거를 어떻게 치르라는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이 그 특히 이제 민주당 당원들이나 정치 관여자들 사이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이제 고향 쪽이 민주당의 우호적인 지역은 그동안 오랫동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선거가 좀 만만치 않게 되리라는 거가 좀 얘기가 나와서 또 출마하신 곳이니까 네. 제가 그냥 뭐 여쭤봤습니다. 고향 을에는 박원석이 있습니다. 고향 을에는 박원석이 있습니다. 예, 박원석이 있다라는 거 아시고요. 자, 일단은 지난주 전망, 일단 박제 영상 보고 네. 우리 또 따끔하게 성적표 받아봐야죠. 예? 예, 일단 영상 보시죠. 지금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민주당이나 여당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선거 상황에서 다소는 좀 오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느낌을 이제 주면은 여당이 선거에 큰 위기를 맞을 거라고 예. 보고, 지지율의 당장의 어떤 변화, 큰 변화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뭐 상승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그 민주당도 약간 예. 비슷하게 갈 것 같고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은 좀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16일 날 그 통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이제 공천 잡음 가능성이 좀 있었는데 예. 대강 가닥이 잡혀가고 있어요. 오히려 좀 안개가 약간은 걷히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지율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의당 어떻게 1%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4.8%인데 1%면 5.8% 예. 이상 된다. 예. 저는 5.2%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누가 더 근사치에 가까운지 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예, 일단은 낙제 점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전반.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보합세를 예상을 했는데 보합세라고 하기에는 조금 올랐어요. 일단은 대통령 지지율이 46.6% 긍정이 46.6%에서 48%로 한 1.4%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부정은 한 1.4%포인트 떨어졌네요. 네. 거의 그러니까 똑같이 그대로 됐네요. 어떻게 뭐 이거는 원인을 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방역 대응이 그동안에 이제 효과적으로 잘 되었다. 예. 이런 데 대한 국민적 평가가 있었고 대통령이 조만간 이 사태가 종식될 거다. 예. 이런 그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여기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갑자기 지금 확진자가 확 늘어가지고 예. 이게 이제 여론의 어떤 변수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물론 거기에 있어서 정부의 어떤 뭐 결정적 귀책 사유가 있거나 이런 점은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당사자가 숨기고 당사자가 이 검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거를 파악하고 대처하기 어려웠던 점은 있는데,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 이건 뭐 지지율을 떠나서 어쨌든 이 국가적으로 총 역량을 동원해 가지고 이 사태에 대응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예. 그 어저께였죠.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제 아산에 있는 시장 상인이 네. 그 방문을 했을 때 경기가 어떻냐고 얘기를 하니까 거지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지지자분들 중에 일부가 불매운동과 신상을 공개를 하는 것 때문에 좀 안타깝다라는 우려의 모습을 이제 표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여론이 오히려 나빠지는 것에 대한 좀 걱정을 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문 대통령을 좋아하는 지지자들이 예민하게 반응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민들로서는 뭐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거지 같다는 게 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나 이걸 거지 같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경기가 경기가 거지 얘기한 같다는 거죠. 거는 예. 사실 뭐 사실에 가까워요. 예, 예. 더군다나 이제 지방일수록 그 체감하는 그런 어떤 경기 어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예. 근데 이걸 두고서 마치 대통령에게 어떤 불경죄라도 저지른 것 마냥 예. 신상을 공개하고 일종의 이제 뭐 불매 운동을 하고, 이거는 적절치 않은 그런 반응들인 것 같고요. 대통령을 그에 대해서 정말 뭐- 지지를 한다면은 네. 예. 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통해서 입장이 나왔는데 뭐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도 뭐 대통령하고 보통 같이 가니까 소폭 올랐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악재가 상당히 많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인밀히 이 교수에 대한 뭐 고발 이런 것들이 큰 악재가 될 수도 있었는데 고발을 즉시 철회했고, 예. 또 이낙연 전 총리나 또 이인영 원내대표나 빠르게 사과하면서 예. 뭐 수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여론에 크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이제 공천을 둘러싸고 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 크게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잠재된 것들도 꽤 있단 말이죠. 예.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까지는 자유한국당이었는데 미래통합당을 출범을 하고 사실은 32.7%가 나와서, 이게 그 전에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비슷했던 걸로 지금 기억을 그러니까 하고 있어요. 컨벤션 예.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3년 만에
보수가 이제 통합했다라는 의미 부여를 당사자들은 크게 하고 있고 예. 또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불출마 선언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게 도로 새누리당이고 도로 탄핵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 중도가 어딨냐 뭐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도 예, 있어요. 그렇죠. 무엇보다 여전히 지도 체제와 지도부가 같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여서 그냥 그 황교안이 여기서도 그냥 대표하고 빨간 자켓 있고. 벗고 분홍 자켓 입었다 뭐 이런 비판 때문에 그런지 저 정도 컨벤션 효과로는 총선에서 특히 이제 수도권 승부에서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죠. 지켜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뭐 컨벤션 효과가 없진 않았어요. 한 1%포인트 정도 올라서 없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심재철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하겠다. 일당되면은 이렇게 딱 언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심재철 원내대표나 자기 당선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지금. 예. 그 동안을이죠. 동안을이요. 선거 상황이 심재철 원내대표 입장에서 거의 녹록지 않다고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게 무슨 탄핵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들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그거는 2가 찬성을 해야 되는 건데요. 아니 뭐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예. 국민적인 어떤 공감대와 정당성과 또 명백한 탄핵의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주관적으로 어쨌든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탄핵을 거론하고 아마 뭐 이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나 이런 예. 등등을 사유로 거론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명백하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뭐 일부가 기소됐을 뿐이고 또 대통령이 거기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전혀 지금 뭐 그 입증된 바가 없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섣부른 주장들이 중도층이 뭐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다가도 그런 자유한국당이 아니죠 미래통합당의 모습을 예.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 도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 가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이렇게 예. 선거운동을 하면서 다니다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도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해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탄핵 사실은 2004년에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추진한 다음에 한 달 뒤에 3월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한 달 뒤에 총선에서 망했어요. 121석. 원래 네. 150석이 넘었었는데 네. 한 30석 이상 감소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당시에 심재철 의원, 그때 원희룡, 남경필 이런 분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면서 그게 급격하게 탄핵이 된 거였거든요. 사실은 그때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심재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그때로부터 별로 교훈도 못 얻은 거고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부터도 교훈을 못 얻은 거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 보수 정치라는 게 예. 좀 극단적 편향성을 여전히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극단적 편향성을 계속 갖고 가게 되면 아마 상식적이거나 합리적인 그런 그 보수라 하더라도 예. 유권자층의 마음을 사기는 어려울 거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보복의 정치, 박근혜를 탄핵시켰으니 우리도 문재인을 탄핵시켜야 되겠다. 이런 뭐 지금 보복의 정치를 그런 하겠다라는 거죠. 걸로 보이는데 별로 표에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봤고요. 자, 정의당. 네. 우리 1%포인트 상승한다고 했는데 4.8에서 4.2로 떨어졌어요.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 그래서 뒷자리 맞췄어요. 제가 5.2%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2%로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왜 힘듭니까 지금?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지금? 네. 아니 이게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렇다 할 총선의 이슈나 예. 또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그런 어떤 그 선거에 예. 뭐 변수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내적 한계도 있는데 객관적 정치 상황 자체가 양당 중심으로 이게 좀 결집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의당이 어떤 내적 그 노력만으로 조금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이 국면적인 상황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예. 이제 정의당 내부적으로는 이제 비례대표 경선이 오늘로 이제 등록이 끝났고요. 예. 오늘부터 이제 당내 선출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 그래서 이 선출 절차가 3월 6일 정도면 끝나는데 선거인단은 몇 명이 지금 신청을 12만 명 정도 오, 신청을 12만 했습니다. 명이요? 네, 사실은 선거인단 규모는 예. 뭐 적지 않습니다. 적지는 않는데 적지 조금 않고. 더 많았으면 하는데 아쉬움은 좀 남지만 그렇죠. 저희가 그래도, 애초에 예. 목표했던 게 한 30만 정도 목표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30만까지 가기에는 이게 그다지 그렇게 붐업이 좀 안 된 예, 예. 측면이 있고 12만 명이라 하더라도 저희 이제 당원 수에 비교해서 보면은 적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예. 이게 이제 후보 선출이 끝나고 나서 선거 구도가 형성이 되고 아마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정계 개편 이합 집산도 이달 말이면 다 끝나게 되지 그러겠죠.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선대위들이 속속들이 발족을 할 거고 예. 그리고 나서 한 달간의 이런 이제 구도 공방과 또 메시지와 이슈 예. 이걸 둘러싼 그 경쟁에서 정의당이 좀 경쟁력을 보여야 되겠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정책위 의장이면 어쨌든 정책적으로도 뭔가 있어야 되고 좀 전략적인 어떤 승부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이슈가 정의당이 뉴스의 중심에서 네, 부정적이든 많이 비켜나가 긍정적이든 있는 게 좀 비껴나 사실이고요. 있어요. 예. 일단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자유한국당의 파트너 정당이 됐는데 정의당과 미래한국당의 비례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생각하는 바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지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략 지역구를 좀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로서도 뭐 모든 지역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나 예. 또 당이 가진 그 자원과 힘의 한계가 있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대한민국이 겪는 여러 가지 그 도전과 위기 중에 가장 큰 게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의당이 그린 뉴딜 정책도 내놨고 여러 가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들도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이 정치 구도에서 잘 국민들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좀 가다듬어서 이번 총선의 이슈이자 어떤 정책 쟁점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좀 펼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난주 전망이 대부분 틀렸어요, 일단. 선거 운동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할 때까지 하셔야죠,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선거 운동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망도 제대로 못 하고 또 여기 나오게 되면 선거 운동도 집중이 안 되고 설마 선거운동에 뭐 지장까지.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 전망 한번 보죠. 일단 대통령 지지율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역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 관리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정부 책임이 직접적으로 아니어도 어쨌든 저런 감염병이 확산이 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게 되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어찌됐든. 불안하게 되면은 그 집권 세력에게 그 불안의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에 여론이 악화되거든요. 근데 그런 점을 정부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데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고 떨어질 것 같으면서도 올라가고 잘 관리를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측면인데 그러게요. 저는 다음 주에도 뭐 보합세 정도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지금 100명이 넘어서고 지금 오늘 사망자까지 하고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네.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락하더라도 뭐 많이는 급격히 아니다. 하락하지 않고 급격하기는 약보합이냐 강보합이냐의 문제일 뿐인데 어쨌든 지금 지지율 선에서 예. 대체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민주당 뭐 비슷하게 가겠지만 네, 비슷하게 갈 건데 지금 이제 공천 마무리 단계에 왔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교통 정리를 잘 하면 뭐 큰 위기나 무리 없이 지나갈 텐데 일부라도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파열음이 나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지지자들 내부에서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당에 대한 그 여론으로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가 아닐까 싶어요. 비슷하게 약보합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고 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컨벤션 효과가 이제 2주차 돼서 좀 본격적으로 나와서 지지율이 급상승할 거로 보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 공천 포기 설득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잖아요. 예, 예. 오늘도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김광림 있어요. 예. 의원하고 또 뭐 몇몇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그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진들의 자발적 불출마의 폭은 민주당보다 더 지금 넓어지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그 핵심적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예. 대구 경북 이 부울경 중심으로 예. 그런 것들이 잇따르게 되면 이 컨벤션 효과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보다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미래통합당은 소폭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정의당, 우리 문제의 정의당. 아, 정말 정의당은 한 번도 다른 정당은 그래도 한 정답률이 한 6, 70 정도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정의당은 한 번도 못 맞춘 것 같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점쟁이도 자기 앞날은 점을 못 본다니까요. 예. 이건 누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4.2%면은 네. 좀 낮기는 합니다.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래서 5%를 넘는다. 5%를 넘는다. 아, 저는 4.7% 예상합니다. 예. 4.2에서 4.7%. 자, 어떻게 늘 될지. 부정적으로 전망을 하시는군요. 아니, 너무 많이 쓰시니까. 내 나라도 좀 현실적으로 써야죠. 알겠습니다. 뭐, 그 지금 선거 운동 하시느라 바쁜 데는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뭐 항상 저희가 응원하고 있다는 거. 선거 운동을 뭐 응원한다고 말은 못하지만. 제가 그 국민 TV 여기 핫식스에 나와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다. 예. 유튜브에서 박원석 TV를 검색하고 구독을 예. 부탁드린다 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이 방송에서만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또 예.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군요. 유튜브 계정을 만든 지 지금 한 달이 안 돼서 예. 한 1,600명 정도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많이 더 구독해 주시고 봐주십시오. 예. 박원석 TV 많이들 봐주시면 좋겠고 왜 블로그에는 저희 거를 올려주지? 아 그거 아직도 안 올라갔나요? 제가 홍보 담당자한테 얘기했는데 아이 큰일 났네. 바로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의 전망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